어? 혹시나 얘가 깜빡깜빡거리거든 얘기하도록. 배터리가 없다고. 네. 아니면 연결이 끊겼거나. 자, 뭐 좀 볼까요? 적어봐야 되지. 마지막 거? 11번, 12번 둘 다. 자, 101쪽 봐봅시다. 자, 11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할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답니다. 잘랐대요. 그러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나올까? 이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작은 원이랑 이렇게 좀 작은 원이랑 좀 큰 원이랑 이렇게 흔들리냐? 요거를 돌렸대. 그럼 약간 오뚜기 같이 뭐 나오겠네? 와, 너네 오뚜기 아니? 뭐, 그 회사 말고. 네. 그 오뚜기 본 적 있어?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오뚜기는 요새 애들 알긴 아나 보네? 자, 그럼 돌리고 나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올 겁니다.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뭐 구하라 그랬어? 둘레랑 이 단면의 둘레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래요? 자, 둘레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은 해당 없고요. 겉에 테두리, 완성된 녀석의 테두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렇게가 둘레일 거예요, 여기. 안쪽에 있는 체 말고 요렇게 바깥 테두리. 요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 원의 둘레의 절반, 그 다음에 요 원의 둘레의 절반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네. 그쵸? 그럼 여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일 거고요. 여기도 3일 거고요. 자, 그럼 요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요 반지름 1이라면 자, 요 1짜리 반의 원 전체 원 둘레 얼마야? 원래의 원의 둘레. 반지름 1짜리. 둘 다 해서요, 아닌가? 아니. 그냥 반지름 1짜리 그냥 원의 둘레 얼마냐고. 2파이죠? 2파이인데 그 반 잘랐으니까 여기는 파이겠지? 그지? 여기 밑에 그럼 얘는 반지름 얼마짜리야? 밑에 얘 반지름 얼마짜리야? 그림에 8이. 어디 8이라고 돼 있어? 반지름이 어디 8이야? 반지름이 뭐야? 저 지금 4cm. 반지름 4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날 당황시키는 거지? 자, 반지름 4라 그랬고 그럼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 8파이고 그거의 반이니까 그럼 4파이겠지. 그쵸? 그럼 요거 더해주면 되니까 둘레 자체는 그럼 요거 파이 2개에서 5파이에다가 요거 3짜리 양쪽에 있으니까 6 요게 둘레일 겁니다. 그죠? 넓이는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반원 면적하고 요 반원의 면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반지름 1짜리 원래 원의 넓이 얼마예요? 원의 넓이 이게 아직 지금 원의 넓이랑 이게 지금 R 제곱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얼마야, 원의 넓이? 요 원래 원의 넓이 파이인데 반 잘랐으니까 얼마야? 네, 2분의 파이랑 밑에 반지름 얼마? 4짜리. 원래 원 넓이 얼마? 아니라. 이거 원래 맞는데. 원래 원. 아, 자르기 전. 16파이고, 그거를 반 잘랐으니까 8파이죠. 그러면 요거 넓이 합쳐주면 2분의 17파이. 이렇게 넓이가 되겠지. 이거 같이 해. 자, 그 다음에 12번. 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5이고, 원뿔 밑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블루 할 때쯤에 내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합시다. 여기가 15고, 요 각이 240도래.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원뿔의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봐봐. 원뿔을 이제 접어서 만들면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여기 꽃갈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만 알지 얘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면 요 정보들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의 둘레 있죠? 밑면에 원의 둘레. 요게 뭐랑 같아요? 요 꽃갈 부분에 이 호랑 같지? 여기서 여기까지. 왜냐면 그게 접어갖고 그대로 여기에 붙어서 딱 붙어줘야 원뿔이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라고? 그거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될 거다. 요 소리입니다. 그럼 반지름 15짜리 원래 원의 둘레가 얼마야? 항상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원에 관련된 게 나오면 원래 원을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자르고 뭐 떼고 뭐 한 건지를 봐야 된다고. 저기서 구했는데 여기서 못 구하면 그것도 웃긴 건데. 원의 넓이요? 둘레. 둘레요? 저 주황 색깔 구할 거라고요. 반지름 15짜리. 30파이지. 원래 원의 둘레가 30파입니다. 근데 걔를 잘랐잖아요. 몇 조각을 잘랐느냐 이거야. 얼마만큼.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 240도 남았어요. 그럼 120도만큼 잘랐어. 그치? 120도면 원의 얼마야? 전체 원의. 3분의 1이야? 4분의 1이야? 3분의 1이죠? 여기에 3분의 1만큼을 자른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남은 거는 3분의 2일 테니까 20파이일 겁니다. 그지? 요게 요 녀석이라고. 요게 20파이. 그러면 얘가 20파이면 얘도 얼마라고? 얘도 둘레가 20파이라고. 그럼 요 밑에 요 원의 녀석의 둘레가 20파이면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 원의 반지름은? 요 원의 반지름이 10이어야 10이어야 둘레 20파이 나오겠죠. 그럼 반지름이 10이야. 그럼 넓이는 100파이, 그지? 그래서 밑에 밑면의 넓이는 100파이인 겁니다. 100파이. 네. 요거를 이제 과정을 줄이는 것들을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블루 하실 때 조금씩 요 개연성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과정 줄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항상 그거 잘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저 레드는 뭐예요? 레드? 레드가 어디 있어? 여기에 그거 블루 위 거요. 근데 네.
여러분들 중학생이 레드 하진 않지. 저거 초등학생들이 중등 선행할 때 쓰는 거라서. 중학생들은 이거 위에 걸 하면 시그니처를 하지. 시그니처를 들으세요. 네. 이번에도 내가 합니다. 시그니처를 들어보면 알겠지.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자네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형을 어여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파이널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는 거는 그걸 우리들 말로 따지면 피지컬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수학 같은 거는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그 지식적인 부분이랑 실력적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은 진짜 그냥 단순히 그거에 선행을 얼마큼 했고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 야, 그래서 근데 아는 것과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좀 다르거든? 쉽게 말해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내가 다 해설해주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배웠거든.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지식적인 부분과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행을 계속 시즌 동안 선행을 계속 나가잖아요. 뭐 지금 의대반이나 막 스카이 상위 계열이나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일단 쉽게 생각하면 더 오래 다닌 거야. 그냥 더 오래 다녀서 계속 선행 진도가 계속 나가니까 그 진도가 높아져 있는 건 거고, 근데 진도가 높다고 해서 요 실력적인 게 높다 이거랑은 또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해. 그지? 별개의 얘기긴 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높은 게 이제 피지컬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성적이 높다가 이게 높은 거예요. 이게 높은 거. 근데 요게 높으면 요게 더 중요하긴 해. 요게 높으면 쌓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니까. 그리고 똑같은 1시간, 똑같은 2시간을 수학을 공부해서 쌓아도 남아있는 정도 양이 확실히 다를 거라서 이게 높으면 좀 유리하긴 하지. 근데 이거를 기르는 방법은 평소에 문제 풀이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유기적인 관계가 내가 배웠던 것들이 어디에서 차곡차곡 들어가고 얘가 누구랑 연결되고 이게 뭐 얼마큼 잘렸고 그러니까 얼마고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평소에 많이 해야 요 피지컬적인 부분이 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거는 그냥 앉아있으면 느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아니, 안 중요하다는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좀 덜 중요하다 정도지. 아, 그리고 얘기를 굳이 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얘기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 뭐 나름 여러분들이 그거 올해 여러분들 3월부터 했죠. 어쨌든 4월부터 여기 구주입의 부팀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너네가 아무의 일반적인 수업을 듣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네. 쌤이 부팀장. 네. 그래서 좀 바빠요. 교재도 만들고 회의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네, 아무튼간 네.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라고. 네. 알겠죠? 비싼 거 듣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있을까? 개념 한 통해서.
우리는 뭐 요 앞에는 질문은 없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거 뒤에 오늘 할 거 가볼까? 오늘 끝내야 돼, 입시도요. 오늘 통계 들어가야 돼. 아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 입체도형 저기 그 뒤에 남은 거 개념 끝내줘야지. 그래야 숙제가 나가니까. 자, 요 뒤에 뭐 단원명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입체도형의 측정이라고 돼 있을 건데, 이제 뭘 측정하느냐. 뭐 첫 번째 건널비. 그러니까 평면 도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둘레랑 넓이 요 정도가 다잖아. 그걸 이제 입체 버전으로 들어가면 건널비라고 하는 거랑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거랑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자. 건널비, 부피 조금 나눠서 해봅시다. 자, 봐봐요.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야.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리거나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 그래. 딱 요런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얘를 딱 올렸어. 요렇게 얘를 이렇게 딱 올렸어. 그럼 이제 요 맞닿아 있는 거 있잖아. 여기 맞닿아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공기와의 접촉이 없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뒤집고 돌려봤을 때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모든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두 개 쌓여 있으면 그게 딱 붙어갖고 안 보이는 곳은 건널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각각의 넓이들을 다 합쳐주면 돼요. 육면체 같은 거다. 근데 이거 건널비 초등학교 때 듣긴 하잖아. 그죠? 뭐 새로울 건 아니라서. 쌓기나무 쌓아놓고 그 건널비하고 뭐 그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요 각 면의 넓이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사각기둥, 한마디로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면이 두 개씩 있으니까, 그치?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다 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뭐 건널비 나오겠죠. 그치? 뭐 삼각기둥이 됐든 뭐 육각기둥이 됐든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회전체 넓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쨌든 겉에 드러나 있는 넓이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대충 그렸다. 그러면 요 밑면과 아래 밑면 요 넓이 두 개랑 요 옆에 요 옆면의 넓이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넓이 구할 때 어떻게? 전개도 펼쳐서 구하게 되죠. 왜 이렇게 흔들리냐, 분필이. 요렇게 해서 구하게 되실 텐데,
뭐 요거랑 요거는 원의 넓이니까 구하시면 되고요.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가로 길이가 원의 둘레잖아. 원의 둘레랑 길이가 같지 이거. 그치? 그거에다가 요 높이 부분 곱해주면 얘 넓이 나올 거고 그거 더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겉넓이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다예요. 그리고 그 개념화통 밑에 있는 거 렉처 부분에 있는 거 보면 뭐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하고 사각형 평행사변의 사다리꼴 넓이 이렇게 구한다 뭐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저거 다 아는 거지? 그죠? 개념환통 그림을 좀 봐야 돼서 개념환통 보시면 돼요. 105쪽에 104쪽 그 밑에 각 도형 넓이 구하는 거 까먹었을까봐 써있지? 네, 잘 참고하시고 그럼 뭐 7-1번에 있는 저거 넓이 구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밑넓이가 밑면의 넓이고요. 옆넓이가 옆면의 넓이 말하는 거예요. 겉넓이는 그거 다 합친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자 요게 있어 요게 예제 7번 같은 거 보면 저렇게 잘려서 쌓여 있는 거 본 적 있니? 예제 7번. 오른쪽 위에 거요. 그렇게 케이크 마냥 쌓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도형의 겉넓이를 구할 때 원칙적인 거는 뭐겠어? 각각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크게 그렸다. 요렇게 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봐봐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봐봐 이게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얘 넓이는 괜찮아. 그치? 얘 넓이는 괜찮거든. 구하면 되니까. 근데 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두 번째 원 넓이 구한 다음에 요거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 넓이 구하려면 요 큰 거만큼 구하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만큼 또 넓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가 해야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겉넓이면 겉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나중에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잖아. 그러면 얘 더하면 누구랑 같아 결국? 그치? 그냥 이렇게 뚜두둑 누르면 원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랑 같아? 요 밑에 있는 요 원 넓이랑 결국 같지? 그치?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차피 딱딱딱 차곡차곡 쌓으면 요 두 녀석이 같기 때문에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치? 자, 그리고 보면 남은 게 이제 옆넓이인데 옆넓이가 요거랑 이제 요거랑 구해야 될 거예요. 요거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저 옆넓이 자체는 그냥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나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요 원기둥 겉넓이 그냥 구한 다음에 얘랑 옆넓이만 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까지 압축시켜주면 비교적 좀 수월하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보면 2, 3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얘의 전체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얘 전체 반지름 요거 이 길이고 요거 이 길이니까 다 합치면 7 되나요? 요거 반지름 길이? 그러면 밑넓이 얼마야? 49파입니다. 그쵸? 요 49파에다 곱하기 2 하면 98파이고 그게 두 밑면 넓이 합이고 그지? 자 그럼 이제 옆 넓이만 보자 이겁니다. 근데 높이가 여기가 2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 그랬고 여기가 2래요. 자 그럼 직사각형 이제 3개 나올 겁니다. 옆 넓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이제 3개 나올 건데 뭐 조금씩 길어지겠죠? 조금씩 길어지겠지? 뭐 더 길 텐데 뭐 아무튼 이렇게 옆 넓이들이 3개가 나올 거라고. 그럼 지금 첫 번째가 여기가 2라는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거고 여기가 2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 각각 그 원들의 둘레랑 같지? 자 그럼 제일 작은 거 얘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거 반지름 2짜리니까 4파이지. 4파이 2파이 R이니까 반지름 넣으면 4파입니다 가로 길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녀석은 반지름이 요거랑 합쳐진 게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가로 길이 얼마야? 네 가로 길이 10파이죠 여기. 자 그럼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은 아까 7이었으니까 14파입니다. 자 그럼 옆 넓이들 구해보시면 얘 넓이 얼마? 네 여기 8파이고요. 얘는요? 얘는 30파이고 얘는 28파이. 자 요거 다 더해주시면 아니 요거까지만 옆 넓이만 다 일단 더해보면 66파이. 그치? 자 요거랑 이제 요거랑 더해보면 네 164파이. 그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요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 거면 결국 한 면적만 구해도 된다 이 요익입니다. 밑넓이. 그래서 저러는 거는 한번 익혀는 둬야 될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켜야 되겠네. 저거를 다 그리자니? 뭔가 좀 오랜만에 키는 느낌이네. 와, 근데 보일까? 보이긴 할 것 같네. 오케이. 자, 요게 지금 그림 보시면 가운데 뚫려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그치?
부피 같은 거면 그냥 쏙 빼주면 될 건데 지금 겉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보면 요 면들 있죠. 요 안에서 뚫어갖고 생기는 면들, 그것도 결국 뭐야? 겉넓이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공기랑 닿아 있는 면. 뭔 소린지 알겠니? 그러니까 물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겉에와 그 겉과 닿아 있는 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면이 있는 거. 너가 페인트통에 담갔다가 빼면 색칠되는 면들. 그렇잖아. 벽돌 2개 붙여놓고 페인트에 담갔다 빼면 붙어있던 데는 안 발릴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딱 거기 딱 그 느낌. 얘를 물감통에 쪽 넣었다 뺐을 때 색칠되는 모든 부분이 네, 겉넓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이 공간도 결국 색칠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나는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요 바깥의 옆넓이 4개. 그 다음 요 안의 옆넓이 4개. 그 다음 위아래 면일 건데, 밑면은 뭐 하면 돼요? 요 사각형에서 요 사각형 빼주면 되죠. 요거만큼은 색칠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렇게 과정이 될 거다만 보시면 되겠고, 나눠서 좀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원래 밑면부터 구할까? 요거 이렇게 빵꾸 뚫려있는 요거. 자, 요 녀석 넓이를 좀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여기 오라 그랬으니까 원래 사각형 넓이 얼마? 25에서 뺄 거야. 얼마를? 여기 안에 있는 애 4. 여기 2라 그랬고 요거 2라 그랬으니까 빼기 4 하면 21일 건데, 그게 여기 곱하기 2 있을 테니까 전체 넓이는 42일 거다. 자, 요게 밑넓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옆넓이 구해보자 라는 거고, 높이 8이네.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어차피 옆넓이가 다 똑같네. 그러면 저기 큰 녀석 요거 곱하기 4개일 거야. 약간 이렇게 하니까 레고 해봤니? 레고 조립. 약간 레고 설명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거 몇 개 만들어라 이거. 자, 여기 8이고요. 여기 5니까 여기 넓이 얼마? 네, 넓이 40이고 그거 4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160 될 거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을 해보자. 안에도 근데 이 정사각형으로 팠으니까 높이는 동일하겠고요. 높이는 똑같이 8이고 요거 2짜리고 이것도 4개. 얘 넓이는 얼마? 네, 요거 넓이 16이고 그거 4개 있으니까 네, 64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네, 요거 더하면 106이라서 다 합쳐주면 266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겉넓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속을 팠어도 담갔다 뺐을 때 색칠되는데 생각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원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자, 여기 직각 표시가 있어. 그럼 원을 몇 조각 냈다는 거야, 이거? 4조각이죠. 그 4조각 낸 원들은 조금 자주 나와. 4분원이라고 합니다. 4분원. 4분원이 뭐야? 4개로 분 뭐지? 4개로 나눈 원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런 거는 이름도 있고 해서 자주 나옵니다. 저 직각으로 자르는 거. 4분원 해가지고. 자,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요 원의 넓이가 요 4분원 하나 있고 밑에 4분원이 있으니까 원 넓이 구해서 그냥 반 하면 2개 합친 거랑 같지. 그치? 원래 원 넓이 얼만데? 반지름 8이면. 네, 64파인데, 그거 반 하는 거니까 32파이 하면 윗면, 아랫면 구해진 거 맞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직사각형 두 개 있어요. 여기도 8일 거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직사각형 두 개는 각각 얼마? 80, 80이라서 160 하나 있겠죠? 여기에다가 또 뭐 해야 돼? 요 곡면, 옆면에 있는 곡면 구해야 될 거야. 똑같이 높이 8인데, 예. 여기 높이 8은 똑같은데, 여기 가로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요 테두리랑. 4분원의 둘레랑 같겠지? 그럼 반지름 8짜리 원래 원의 둘레가 얼마? 16파인데 4분원이니까? 네, 둘레가 여기가 4파일 거라서 여기 가로 길이가 4파일 거고, 그럼 넓이는 3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합쳐주시면 8, 16, 4파이. 미안, 이거 이게 10이네, 10. 미안. 높이가 10? 반지름이 8이구나. 네, 그럼 여기 40파이? 그지? 그러면 얼마? 72파이 더하기 160.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게 부피네. 부피도 초등 때 구하긴 했었지, 그치? 부피도 구했던 것 같은데. 물의 부피. 물의 부피. 그것도 교구를 좀 살까 했는데. 이거 부피, 그래, 이따가 부피 설명하고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제 요 다음 나오는 게, 여기까지가 겉넓이 얘기고, 자, 부피가 저렇게 돼 있잖아. 밑넓이가 S. 부피를 구할 때, 밑넓이가 S라고 하면, 요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요걸 했을 때 이게 부피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보면 돼. 아마 여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형의 기본 요소 할 때 요 점이라는 녀석 있잖아요. 점. 그치?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점을 이렇게 찍었지. 이렇게 찍은 순간 이건 점이 아니야. 사실. 자, 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크기나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점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적을 갖는다거나 어떤 이런 이미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점은. 응? 저기 뭐가 뭐냐니? 내가 점을 찍은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지, 실제적으로 점이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수직선에 2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 찍고 이게 2다 라고 하잖아. 이런 게 사실 불가능이라고. 왜냐면 점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을 거거든요. 딱 그 자리만 알려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얘네가, 우리 조금 요런 얘기를 해볼까? 얘네가 이제 차원이 없습니다. 이제 0차원, 차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 점들을 이제 쌓는 거야. 요 점들을 차곡차곡 쭉 쌓아서 만들면 그때 나오는 게 뭐지? 선이야. 그래서 점선면이지. 자, 선은 어떠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을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이어서 누적을 시켜주면 나오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차원이죠. 1차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인데, 면은 뭐야? 요 선을 또 요렇게, 오, 이게 선이 생겼어. 얘를 또 가지고 쭉 쌓는 거야. 선을 또 쌓는 거야. 선을 또 쭉 쌓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되면 붓이지, 붓. 이렇게 넓적한 붓. 붓으로 탁 찍으면 그게 선이라고 치면 그걸 이제 쭉 이어서 늘리면 그게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을 수직 방향으로 늘려서 이렇게 쭉 쌓아주면 그게 면이 되는 거고, 요걸 우리는 2차원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자, 이제 면이 나왔어. 면이 나왔으니까 이제 종이 같은 게 이게 가능해지지. 요런 팔랑팔랑한 이제 종이, 그러니까 면이죠, 면. 뭐 곡면이든 평면이든 상관없이. 그럼 요 면을 이제 뭐야? 면을 또 어떻게? 쌓아. 그게 A4 용지 500장 한 묶음. A4 용지 몇 장 쌓은 거? 500장을 쌓은 거, 그치? A4 용지 500장 쌓은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면을 어떻게 해? 쌓아 올리면 나오는 게 부피고, 그게 곧 3차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 자체가 밑면, 넓이, 얘를 높이 얼마만큼 쭉 쌓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차지하는 이 어떤 그 물질적인 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 면이 쭉 쌓여서 만들어진 이 양적인 어떤 그 느낌을 부피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양을. 면은 뭐? 평면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 단위고, 부피는 뭐야? 공간에서 걔가 차지하고 있는 그 양이 얼만큼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말이 좀 어렵나? 아니야, 그냥 이거 하면 나온다고. 근데 그거의 의미는 조금 요런 얘기다 라는 거고, 그러면 흔히들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럼 4차원은 뭘 것 같아? 지금 이거를 또 하나 늘리면 되잖아. 4차원에. 그럼 뭐야? 거기에서 근데 왜 갑자기 시간이 탁 튀어나올까? 라는 거야. 그치? 모르겠지. 자, 봐봐요. 3차원이 뭐였어? 요 면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요 입체가 3차원이잖아. 그럼 이제 뭐지? 요 입체를 또 쌓아가지고 만들면 그게 4차원인 거잖아.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가 와요. 입체를 어떻게 쌓아?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입체고 이거 입체니까 이 위에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면을 쌓은 거지. 이건 입체를 쌓은 게 아니야. 그냥 면을 이렇게 쌓은 거지. 그치? 요게 아니라 이 입체가 잔상처럼 쥐 남으면서 쌓인다고. 계속. 아마 상상이 안 될 거면 상상을 못 할 거고, 인간은 못 해요, 그걸. 4차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4차원 프린트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얘들아, 그 차원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어. 예를 들면 개미는 2차원에 삽니다. 걔네는 또 3차원을 몰라요. 3차원을 모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개미한테는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야. 앞뒤 좌우밖에 없어, 걔네 세계에는.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걔는 나무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우리가 봤을 때 걔가 위로 가는 걸로 보이지. 걔네 입장에선 뭐야? 거기도 그냥 앞이야. 그냥 앞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게 위가 아니라 그냥 앞이라고.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뒤 좌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막 개미들 이렇게 지나다닐 때 너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개미는 너네를 몰라. 존재를.
모른다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너가 개미를 이렇게 딱 봤는데 개미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고 너랑 눈을 마주쳐. 그러면 그건 잡아야 돼. 대상이 있는. 그건 잡아서 연구 가치가 있는 거야. 3차원을 인지하는 개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으로 치면 4차원을 보는 인간인 거야. 그거 잡다가 걔가 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 대한 인지가 약간 종마다 생물학적인 거마다 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3차원을 인지는 하지만 살아가는 공간은 4차원이긴 해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지. 개미가 3차원을 인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3차원인 우리가 봤을 때는 걔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고차원의 전제가 보면 다 인지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다른 말로 뭐야? 우리보다 고차원 존재가 없을까? 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거기를 인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는 겁니다. 개미가 우리를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걔네 입장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앞에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 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뽕 뭐가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놀라는 거야. 원래 가던 길인데 뭐가 갑자기 막혔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빨려 들어가면서 옆에 도서관처럼 그 3차원 이미지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조금 그나마 그 4차원에 대한 거를 조금 표현하고자 한 건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4차원이 되면 우리가 4차원 축을 시간이 4차원 축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4차원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우리가 위아래를 구애받지 않잖아. 그치? 앞뒤 좌우 위아래를 구애받지 않죠. 비행기 타고도 날아가고 뭐 이제 화성도 가는데 뭐 위아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그치? 그런 느낌이야. 이제 4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시간축이 4차원 축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가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뭔가 구애가 있니?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두뇌 작용을 해야지 가능해지나? 그 아니지. 그런 느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앞으로도 모를 거고, 인간이 이제 뭔가 신인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뭐 4차원이나 이런 거 절대 알 수가 없나요?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인간이 대단한 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산은 할 수 있어요. 4차원에 5차원도 100차원도 계산이 가능해. 그게 바로 수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게 어떻게 생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4차원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저런 게 있어야 되고 하면서 계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해. 그 웃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계산은 할 수 있어. 좀 근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존재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게 될 텐데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피는 뭐야? 이 밑에 넓이라고 하는 녀석이 쭉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 입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내가 넓이 구할 때도 여러분들 그 가로 곱하기 세로로 알고 있어라 라고 했잖아. 그 가로 곱하기 세로도 아니고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 곱하기 길인데 요 두 녀석이 무슨 관계? 자, 수직 관계인 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을 해보면 넓이 곱하기 길이야. 근데 요 둘이 무슨 관계? 수직 관계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길이 곱하기 길이었는데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부피는 뭐야?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야. 근데 얘네가 서로 뭐야? 수직인 거. 얘네가 서로 다 수직인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좌표평면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여기 이 축이랑 요 축이 수직이지. 그래서 이게 2차원 그래프죠. 여기에다가 또 수직인 축을 하나 요렇게 또 그어주면 요게 3차원이 되는 겁니다. 입체의 좌표평면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수직, 그 다음에 요렇게도 수직, 요렇게도 수직. 그래서 여기가 뭐 XYZ다 라고 하면 요렇게 3차원 축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더 가겠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럼 또 수직인 걸 어디다 꽂을 수 있을까? 그게 표현이 안 돼. 여기지. 여기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가 딱 그거잖아. 여기 수직, 수직, 수직. 그치? 여기에 동시에 또 수직이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안 그려져요. 이게 우리 수단으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녀석이 서로 길이가 하나 이렇게 곱해지면 나오는 게 뭐야? 그게 부피다 라고까지만 확장을 시켜 두시면 좋겠다. 하지만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다. 알고만 있어라 그냥. 네. 자, 그러면 저기 원기둥 부피도 나와 있는데 원기둥 부피도 그건 뭐겠어? 결국엔 밑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원의 넓이겠지? 원의 넓이 곱하기 길이, 이 원에다가 수직인 거 해주면 그게 원기둥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요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수직 곱하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지? 직사각형이죠. 그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 넓이가 됐든 사다리꼴 넓이가 됐든 마름모가 됐든 그 2분의 1 뭐 이런 처리해 주는 게 요 직사각형을 어떻게 자르면 걔가 되느냐라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삼각형이 2분의 1 해주는 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니까 2분의 1 하는 거고, 마름모도 뭐야? 마름모도 두 대각선 곱하면 나오는 게 요 수직인 두 대각선을 곱하면 나오는 게 가로 세로 이거라서 요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마름모는 그 안에서 절반이 내니까 이 대각선 곱한 거에 반 해줘야 얘 넓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부피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밑넓이가 삼각형이야. 그럼 삼각 기둥에 부피가 나오는 거겠지. 그럼 근데 밑면이 아니면 별 모양이야.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별을 쭉 쌓은 거니까 그 별의 기둥에 부피가 나오는 거고, 오각형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뭐예요? 오각 기둥에 부피가 나오는 거고, 뭐 여기 이십각형에다가 높이 곱하면 뭐야? 이십각 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 A4 용지 착착착 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구하는 부피는 다 뭐냐면 기둥의 부피야. 기둥의 부피. 알겠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둥의 부피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럼 뿔의 부피나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뭔가 어떻게 잘렸냐를 이제 따지게 될 거라고. 요거 넓이도 뭐야? 원래 직사각형 넓이인데 얘가 어떻게 됐어? 라고 해가지고 2분의 1 뭐 이런 거 하는 거라 했지? 부피도 마찬가지. 요거 하면 나오는 건 기둥이고요. 이거의 몇 배가 되면 걔의 부피가 되냐? 요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게 뿔의 겉넓이 말고 이제 뿔의 부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각 뿔의 부피는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에 뭐라고 돼 있어?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원뿔의 부피도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에 얼마 돼 있어? 3분의 1이 돼 있지. 자,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는 겁니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나오는 게 이게 뿔의 부피예요. 뿔.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요거는 2교시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이슈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손에 뭐 묻는 걸 싫어해요.